어, 다시 이야기하죠. 시험 시간은 10월 22일 12시부터 줌 감독하에 스마트 리더로 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줌을 켜놓고 해야 됩니다. 줌을 켜놓고 여러분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야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카메라를 책상을 볼 수 있도록 좀 밑으로 낮추기 바랍니다. 얼굴이 안 나타나, 얼굴은 보이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밑으로 낮춰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스마트 리더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타이트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연습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시험을 사전에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우는 5장까지가 됩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자, 5장 마지막 부분을 가죠. 자, 그러면 내가 출석 체크를 했죠. 자, 어제 이 이제 무역의 결과, 무역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으로 북남무역과 소득 불평등, 북남무역 때문에 개도국에서의 물건 때문에 선진국들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 이제 무역 때문에 개도국 선진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 요인은 기술 때문이더라. 그리고 특히 이제 숙련 기술, 피상적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없는, 숙련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임금이 안 오르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숙련 일자리는 굉장히 임금이 많이 오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위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악당은 무역이 아니라 악당은 기술 변화와 교육 문제다 하는 거죠. 끝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거죠. 자, 리카르도 모형과 달리 헥시올린 모형은 생산 요소 가격이 무역하는 국가 사이에 균등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 일단 무역전에는 양국 간의 생산물의 상대 가격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무역이 되면 결국은 그 사이 중간으로 가격이 결정되겠죠. 결정되면 결국은 물건의 가격은 같아집니다. 생산 물건의 가격이 같아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소 가격도 다 같아집니다. 그게 이 모형의 셋업입니다. 요소 가격도 같아지는 거죠. 어디갔지? 같아지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생산물의 상대 가격을 균등화한다. 이걸 균등하고 생산물 가격과 생산 요소 가격 간의 연결로 인해서 생산 요소 가격도 역시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요소, 자본의 가격, 노동의 가격도 임금도 같아지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무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의 수요를 증대시켜 이 생산 요소들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풍요한 생산 요소 가격을 올린다. 자, 그게 이제 이 모형의 예측인데 실제 그렇냐를 봅시다. 그런데 아니다. 실제는 안 그렇더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실제 세상에서 보면 생산 요소 가격은 국가 간에 다 다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임금을 보자는 거죠. 나라마다 임금이 다 다르죠. 그 모형은 무역국들은 같은 재화를 생산한다고, 이제 왜 그래 되느냐?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본 이 모형은, 헥시오니 모형은 무역국들은 같은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은 생산 요소 비율이 아주 다르며 또한 다른 재화를 생산하고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라도 같은 물건이라도 품질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모형은 또한 팩시오리 모형은 또한 무역국들은 같은 기술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술이 생산 요소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들의 지불된 임금이나 임대료 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요소 간의 가격을 본다 그러면 전 제일 대표적으로 임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비율로 봤습니다. 보면 미국 임금이 100이다 그랬을 때 2011년 임금을 보니까 미국이 100이면 독일은 133 시간당 임금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일 근로자 임금이 더 비싸죠. 일본 또 101 뭐 비슷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 스페인 80 한국은 절반 미국의 절반 53 브라질 33 멕시코 18 중국 4 그러니까 중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 근로자의 20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임금은 많이 다양합니다. 중국 상품이 미국에다 막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상품이 또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이 그렇게 많은데 팩시오리 모형에 따르면 무역을 하면 그 물건의 가격은 같아지고 생산 요소 가격도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생산 요소 가격은 4대 100으로 20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형의 임플리케이션하고 실제 현실 데이터하고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것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잘 데이터도 맞고 다 맞는데 불구하고 실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1차적인 의심은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가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모형의 결론이 사실은 잘못 유도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한 가정이란 것이 뭐냐?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됐다.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가정 자체가 너무 엄격하다라는 이야기죠. 생산물이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게, 그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수긍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무역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한쪽이 특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완전 특화는 잘 안 이루어지죠. 즉,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마저도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옷을 만들죠. 옷을 만들고,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서 만든 옷도 많겠지만, 미국에서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임금비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집약적으로 보이는 봉제가 모든 선진국에서도 일부나마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옷의 겉보기에는 같은 옷이 보이는데도 태그를 봐야 하죠. 태그를 봐야지 이게 메이드 인 USA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같아 보이도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재화다? 재화는 하나다? 단순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화 간의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 또 하나 그 무역국 간의 기술이 같다라고 가정하는데 사실 같지가 않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술이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덜 된 나라가 있고 많이 있죠. 즉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제조 기술만 하면 조금 차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조 기술에도 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폭넓게 봐야 되는데 공학적인 아니면 이 산업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인프라, 통신 인프라, 아니면 교통 인프라, 아니면 뭐 수도, 가스, 전기 인프라, 뭐 모든 걸 다, 그것도 기술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프라. 아니면 그 나라의 법률 체계, 관습, 뭐, 아니면 그 나라의 도덕심, 아니면 그 나라의 부정부패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기술이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사실은 산업기술은 뭐 열심히 하면 뭐 빨리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 이외에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기술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흔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러는데 아직도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교육받고 후진국 환경에서 자란 어른들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거의 선진국적인 경제 상태에서 큰 사람들이 그 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진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회 체제가 바뀌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생산 기술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가격 균등화는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안 맞게 되는 거죠. 스텔프 3연선 정리 그것도 그렇고 요소 가격 균등화도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는 안 맞게 나오죠. 그러니까 핵시 올린 모형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모형은 또한 핵시 올린 모형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는 생산물 가격의 균등화를 방해하고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를 방해하는 무역 장벽과 수송비를 무시한다. 이 요소 가격 균등화가 성립 안 하는 이유로서 두 개를 이야기했죠. 기술, 그 다음에 상품이 다를 수가 있고 기술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이런 거죠. 그 무역 장벽과 수송비,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일단 두 물건의 가격이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동일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요소 가격도 동일해지지 않는 거죠. 그 물건의 가격을 동일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의 대표적인 방해 요인들이 무역 장벽 또는 수송비죠. 즉 요소 가격 균등화는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장기 요인이죠. 경제가 무역을 자유화한 후에 생산 요소들이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달성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생각보다는. 즉 무역이 허용되고 난 뒤에 경제가 다 바뀌고 난 뒤에 다 바뀐다는 것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 바뀌고 난 뒤.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 다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그 이동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몇십 년 걸리더라도 다 안 된 나라도 있는 거죠. 단기에서 생산 요소 생산성이 그들의 현재의 산업에서 생산 요소들의 사용에서 결정되므로 생산 요소들의 임금 인도의 비율은 국가 간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다른 거죠. 자, 그게 이제 요소 가격 균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배울 것은 핵시어 올림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자, 핵시어 올림 모형의 주장은 뭐냐? 무역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가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그리고 덜 풍부한 요소가 집약적인 재화는 수입한다. 즉 그렇게 무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핵시 올림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실정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자, 이게 실정 분석이 큰 타이틀이 나오고 많은 페이지가 할애된 이유는 이것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정 분석 전에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같은 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뭐냐? 미국은 상대적으로 뭐 덩치는 크지만 노동을 본다 그러면 노동을 이제 두 개로 나누면 뭐 노동 자본 두 개로 합시다. 일단 여기서는 레온티프도 그걸 봤으니까 어쨌든 미국은 세계적으로 자본이 제일 부자다, 제일 강한 나라다, 제일 부자다라는 것은 돈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자본이 제일 많은 나라죠. 덩치는 크지만 자본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들은 자본 집약적이고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들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일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실제 그런지를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레온 TF가 해보니까
미국 수출이 미국 수입품보다는 덜 자본 집약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거지? 이 레온티에프가 아주 1950년대인가 60년대 이걸 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제 이게 맞는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다른 나라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27개 나라의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 핵시올린 모형, 집약도가 수출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이걸 검증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아니더라. 27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봤는데도 레온티에프 역설대로 실제 자본 집약도에 따라 가지고 부존 자본 집약도하고 수출 방향하고는 반대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핵시 올린 모형이 실정적으로는 틀렸더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모형이 잘못됐냐? 이래가지고, 자, 봅시다. 자, 틀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볼린 교수, 이 볼린 할아버지가 했는 건데, 자, 100만 달러당 자본의 양, 수입품에서 보면 자본의 양으로 보면 200만. 그러니까 100만 달러, 수입품 100만 달러당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자본의 양을 생산 과정을 추적해 가지고 보니까 200만 달러인데 수출품은 187만 달러다. 미국이 수입하는 것은 200만 달러가 되는데 미국이 수출하는 것은 187만 달러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수입품이 훨씬 자본이 많이 드는 겁니다. 수출품은 자본이 적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반대가 나와야죠. 미국은 자본이 가장 많은 나라고 자본 집약적인 나라다. 그러면 수입품보다 수출품이 값이 더 많아야 되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결과더라. 일단 자본만 봤을 수 없고 100만 달러당 수입 100만, 수출 100만 달러당 연간 노동이 몇 명 들었냐, 몇 시간 들었느냐, 연간 시간 들어보면 수입품은 119시간, 수출품은 131시간 들었더라. 노동도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이 훨씬 더 노동을 많이 쓰는 물건이죠. 절대양으로. 사실은 비율로 봐야 되는데 비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단 각각 레벨을 봤어도 이렇게 틀리더라는 거죠. 미국은 노동을 훨씬 더 많이 쓰는 물건을 수출하고 노동을 적게 쓰는 물건을 수입하더라. 이 두 개의 같은 비율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더 격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자본 노동 비율로 본다 그러면 수입품은 훨씬 자본 집약도가 높고 수출품은 자본 집약도가 낮은 품을 수출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는 소위 핵시 올린 모형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자, 결과인데 이제 이 밑에 두 개는 이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결과들입니다. 이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잘 해내면서 핵시 올린 모형을 다시 이제 구하죠. 다시 구하는데 이제 그걸 봅시다. 자, 왜 그런 모형이 됐냐? 핵시 올린 모형은 생산 요소 가격이 무역 국가들 간의 균등화 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가격들이 균등화 될 때까지 생산 요소들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산 요소들의 용역으로부터의 예상된 가치는 국가 간의 예상된 무역량에 취하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생산 요소 가격은 국가 간에 균등화되지 않았죠. 이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요소 가격이 균등화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상된 무역량은 실제로 일어나야 될 무역량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핵시 올린 무역이 맞으려고 그러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무역하려고 그러면 그 무역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즉 실현되지 않은 무역의 결과는 이 사람에서 그 연구의 결과에 보면 이 실현되지 않은 무역의 이유 때문에 국가들 간에 동일한 기술을 가정하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국가들 간에 기술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고
기술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서비스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고기술과 높은 노동 서비스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저기술과 저노동 서비스를 갖는 국가들로부터 반드시 많이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무역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더라. 기술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의 효율성을 다 추정해 봤습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술의 효율성이 1이다. 그러면 독일은 뭐 0.78, 좀 옛날이지만 83년 되겠는데 서독은 0.78, 일본은 0.7, 홍콩은 0.4, 태국은 0.17, 뭐 방글라데시는 0.03,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별로 기술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뭐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 수긍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여기 앞에도 있죠. 근로자당 평균 교육 연수, 뭐 노동력 중 기술자와 과학자의 비율. 즉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노동, 단순 노동으로 봐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에서는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당 평균 교육 연수를 보면 미국은 수출품에서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더 교육 집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교육받은 사람 교육, 그냥 단순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미국의 수출품이 단순 인력 집약적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숙련 기술로 본다 그러면 미국 수출품, 수입품보다는 미국 수출품이 훨씬 더 숙련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교육 연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노동자 중에서 기술자와 과학자 비율이 미국이 훨씬 수출품에서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단순 이거에서는 그렇지만 노동을 진로 나눠 봤을 때는 즉 기술로 나눠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기술력이 높은 물건을 수출하는 건 맞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연구 요소 가격 균등화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핵시온이 모형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 이제 이 기초의 과정에 따라 가지고 공통 기술의 과정을 완화한다 그러면 생산 요소 함유량의 방향과 양에 대한 예측은 실증적인 연구하고 잘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기술이 동등하다는 가정을 완화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훨씬 더 핵시온이 모형하고 적합한 그런 실증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핵시온이 모형에 대한 예측이 틀리게 나온 그걸 지지하는 결과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모형의 예측을 지지하는 실증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은 이 몇 개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요소가격 균등화를 틀리게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요소가격 균등화가 틀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원인이 되는 동일한 기술 아니면 동일한 생산품 이런 과정 때문에 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틀린 과정을 완화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실현되지 않은 무역 이 과정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이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 라는 거죠. 모든 과정이 다 되어 있다면 그때는 관찰치는 예측치하고 맞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 틀린 과정이에요. 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좀 뭐 엄격한 그 다음에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나니까 70% 정도가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로 봐서 자본 노동 두 개의 요소의 집약도로 봐가지고 모형의 결과가 모형의 그 예측과 현실이 같냐 틀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원인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핵시온의 모형 결과가 패러독스 또는 직접적인 결과가 현실 데이터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설명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개도국의 예익 가지고 또 설명하는데, 개도국들은 세계에서 노동이 풍부하고 숙련기술이 희소한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과 그 다음 숙련기술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한 국가들은 대조적이다. 이 개도국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선진국하고 이 두 개의 그룹으로 가가지고 대미 수출을 비교를 해봅니다. 개도국들의 대미 수출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대미 수출. 그러니까 선진국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의 대미 수출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들의 대미 수출을 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냐. 이 요소 부존도, 부존 자원 그 생산 요소 비율에서 차이가 나느냐. 예상은 당연히 그렇죠. 개도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이 집약적인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것이고, 반대로 선진국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은 개도국 수출분보다 훨씬 더 자본 집약적이거나 아니면 숙련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미국에다 수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예상인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수출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별로 이 부존 자원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느냐를 보여줍니다.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개도국 이 세 나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이티 이 세 나라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 이 세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세 나라를 보죠. 이 세 나라를 보는데 세 나라 데이터 가지고 산업으로 봐가지고 이제 기술 집약도에 따라서 산업을 4개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기술 집약적인 산업,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덜 기술 집약적인 산업, 이렇게 4개로 산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그룹별로 미국에 대한 수출품의 이 비율을 봤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이 세 나라는 주로 제일 이 녹색만 주죠. 이 녹색이라는 것은 기술 집약도가 제일 낮은 물건만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고 반대 이쪽 나라들은 보면 이쪽 나라들은 4가지를 다 수출하지만 다들 압도적으로 기술 집약도가 제일 높은 물건들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하더라. 그래서 그 차이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상대적으로 그 두 그룹에 있어 가지고 부존 자원량 차이 때문이다. 이쪽은 기술이 높은 기술 집약적인 나라니까 그쪽 재화를 주로 수출하고, 이쪽은 노동 집약이니까 낮은 기술,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미국에 수출하더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핵시 올린 모형의 이 맞는 하나의 증거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핵시 올린 모형을 실증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중국 경우 가지고 실증 분석하는데,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수출품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실증 분석으로 통해 가지고 핵시 올린 모형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중국 같은 국가는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더 숙련 기술이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수출이 변하는지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빠른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빠른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희소해지고 자본이 풍부해지는 과정입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더 풍부해지는, 숙련 기술이 풍부해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생산 수출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즉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고숙련 기술 산업의 수출 집중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본 동일한 4개의 산업 분류죠. 4개의 산업 분류인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주 수출품은 이 제일 왼쪽 녹색입니다. 이거는 최저 기술 수준이 있는 단순 인가공품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의 비중이 점점 줄죠. 점점 줄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쪽이 늘어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회색은 뭐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되지만 점점 늘어나서 지금 제일 커지는 거죠. 지금은 중국 수출품이 가장 기술이 높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포함된 데이터가 그게 중국의 기술이냐에 대해 가지고 좀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폰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중국의 수출품이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폰 자체를 본다 그러면 그 기술은 다 그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수출품이 되는 과정은 단순 노동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스콘 공장에서의 단순 조립 공정. 그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은 제일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래 되는데, 뭐, 그렇긴 그렇더라도 전체 추세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 한 세부적으로 한 품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양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바뀌는 게 돼가지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맞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상대적으로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상품, 수출품이 바뀌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이 많아지고 기술이 상대적으로 축적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물건은 덜 수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자본 집약적인 또는 더 기술 집약적인 그런 물건들을 수출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핵시올린 모형이 맞는 증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시올린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